시간에 이어서 이기는 습관 보도 셰프 책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하나씩 배우고 나서 이걸 어디에다가 활용할까, 써먹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지혜입니다. 1호를 벤치마킹하라. 무슨 말일까요? 1호를 벤치마킹하라. 한마디로 뭐 음악을 배운다, 수영을 배운다, 헬스를 한다, 뭐 노래를, 그죠? 뭘 하든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쓴 책이 강연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호의 경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실패의 경험을 줄여라. 자, 그래서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그 분야에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좀 일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공한 인물의 노하우를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훨씬 그 돈의 가치를 능가하는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0번째입니다. 태도가 성공을 좌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실력은 기본 엔진이다.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다. 그러니까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태도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명심하라. 성공의 8알은 태도다. 많은 게 뭐 교차될 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항상 안전지대보다는 성장지대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내가 성장지대에 있는지 안전지대에 있는지는 이제 뭔가를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그 학습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 많죠. 예, 꼭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아침형 인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침형 인간은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밤에 다 자고 야간형 인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방해받지 않고. 예, 그걸 의미하는 거지 꼭 아침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반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라. 자, 우리가 집중 반복 끊기 할 때 그 반복은 뭐였습니까? 그 반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비결 집중 반복 끊기라고 할 때 그 반복은 뭡니까? 그 반복은 집중은 명확한 목표죠. 반복은 뭡니까? 그 명확한 목표에 관련된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자, 그래서 쳇바퀴에만 빠져나와도 경쟁자의 그죠? 절반 이상은 이긴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살면 사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열심히 살면 지혜를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고 내가 쉬니까 꼭 죄를 짓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충분히 나한테 그런 쉼을 보상을 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이런 것, 죄가 뭐 죄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온 거죠. 너무 열심히만 달려왔는데,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지혜를 발휘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꼭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돈을 버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도 100억대 자산가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그죠? 일을 하면서도 아주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이거죠. 네, 결국은 그런 어떤 반복된 삶 속에서 성공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책 중에. 그래서 처음에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제가 되게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뭔 책이든 자기계발서 책치고는 좀 너무 책 제목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익숙하면은 반복하게 되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을 왜 만든다 했습니까? 사람은 습관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이유가 편안하려고 만들거든요. 에너지를 덜 쓰려고 만드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습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쁜 습관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해 있다는 것은 내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화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10배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벤자민 하디는 그게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더 쉬운가? 나중에 제가 또 그 내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쉬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기존의 틀 속에서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는 내 바운더리가 커지니까 이 사고방식이 커지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커지는 것보다 10배로 커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틀 속에만 벗어나면 될 것을 그 틀 속에 갇혀있은 나 자신을 자꾸 보면서 나는 안 돼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운동이 됐든 그죠? 살 빼기가 됐든 자기 개발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12번째, 하는 일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라. 제가 이제 이유와 의미하고 대조적으로 행복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거든요. 쾌락주의는 자기 만족이고 그때 말하는 이유와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타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타심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에서 이유와 의미를 찾는 사람과 하는 일에서 이유와 의미를 못 찾는 사람. 자,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데요. 자, 볼까요? 뭔가 의미를 찾으면은 책 읽기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책 읽기가 우리가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 책 읽기는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이렇게 TV 게임 이런 술 먹는 자리는 편안하게 그냥 나를 놓아버릴 수 있고 편안한 자리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미를 찾는다면 한 번씩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가족끼리 한 번씩 술자리를 갖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그냥 당연시 되는 그런 모임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큰 꿈을 이룰 거야. 라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희생같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절제를 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다 하면서 정말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 그거는 100억 자산가 되고 나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저는 분명히 그 과정은 생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가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책도 저는 여러분이 책을 아직 의미를 발견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읽는 계기가 참 좀 남달랐습니다. 서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점에 책을 그전부터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서점에 근무하면서 이왕 서점에서 이렇게 뭔 책을 찾아주세요 하면 책을 찾아가지고 주고 이게 이제 일이거든요. 서점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책을 막 이제 서점 출판사 책을 막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럼 책을 누가 정리합니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책을 잘 찾아주죠. 그 많은 책 중에 어디 꼽혀 있는데 못 찾아가 한참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내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출판사별로 정하든 제목별로 정하든 분야별로 정하든 쫙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럼 쉽게 찾아주거든요. 그런데 책을 정리하다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많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책이 있네. 이런 책이 있네.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책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나만의 그 매장에 서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의 서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책을 찾아주세요 하는데 내 서재에 만들어 놓은 책은 바로 찾아집니다. 바로 찾아져요. 내가 읽으려고 갖다 꽂아놓은 건 책인데. 그죠? 이런 책들은 바로바로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그런 배제된 책들은 찾기 힘들죠. 솔직하게. 출판사별로 찾든 제목별로 컴퓨터로, 그죠? 이렇게 검색해 찾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점을 대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읽으려고 좀 따로 꼽아놨던 저 책을 왜 하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저 책을 원가로 다 주고 사기에 너무 값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책을 이제 출판사가 이제 책을 이제 서점이 접는다고 하니까 책을 이제 가지러 오더라고요. 출판사별로 쫙 옵니다. 그럼 출판사가 얼마나 제가 많이 익숙해 있습니까? 몇 권, 무슨 책 보내주세요. 무슨 책 보내주세요. 이렇게 책을 다 하는데 이제 얼굴을 이제 대면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던져보자 하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왕 들고 올라가야 돼.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힘드시니까 저 책을 좀 저한테 좀 저렴하게, 그쵸? 좀 저렴하게 좀 팔 수 없냐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원래는 10%밖에 DC가 안 되는 그 가격에 진짜 한 40%를 이렇게 DC를 해주는 거예요. 그 책을 얼마나 샀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딱 했는데 그 조그만한 자취방 안에 책을 갖다 놓으니까 책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놓을 자리. 그게 제 시작이었어요. 그때 책을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책을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의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전공이 아니구나. 내 전공이 아니구나. 그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교수님 꿈이 없습니다.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책을 그냥 쇼핑해. 책을 그냥 무슨 책이 있는지만 가서 구경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이 무슨 책이 있는지를 그냥 구경만 해 가서 보다가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책이 있었나? 이런 책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을 보게 되고 자꾸 보다 보면 읽게 되고 읽다가 보면 이 누가 썼지? 저자가 궁금하게 되고 저자가 이 책만 썼나? 또 다른 책도 썼나? 또 그 찾아보고 하다 보면 계속 파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내 꿈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을 찾았기 때문에 천직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이 안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은 힘들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설레임으로 이렇게 뭔가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접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저처럼 똑같이 찾아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어디에나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한다. 그렇죠?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첫째, 비난하는 그룹, 무관심 그룹, 인정하는 그룹. 자,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해야 되는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자, 볼까요? 비난하는 그룹입니다. 방해꾼들을 절대 당신의 삶에 들여놓지 마라. 그 에너지버스에 보면, 에너지버스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존 고다드가 쓴 에너지버스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버스에 타는 사람한테 운전수가 조이라는 운전수일 거예요. 인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승객 중에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고객도 있을 거거든요. 인상도 쓰고 막 이런 고객이 있는데 전혀 차별을 대하지 않고 모든 고객한테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책을 조금 읽다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방해꾼이 있거든요.
정말 버스에 타가지고 해방을 놓고 사람들 피해를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딱 나옵니다. 버스에 태우지 마라. 이게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직장에서 진짜 방해꾼 있다면 그걸 뭐 빼낼 수는 없겠지만, 자, 그리고 해방꾼들이 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그곳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해방꾼들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그곳에 집중을 살아라. 그러면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진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변화를 보고 아, 여기 잘 왔구나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배우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 되게 오해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사이비 교주 같다 얘기도 하고 자기 한번 생각해보면 좀 맛이 간 것 같다 얘기하면서 나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인정해 줄 거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을 강의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희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오해하고 그만둔 사람한테 주고 싶은 희망이 뭐냐면 일단 내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사람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가서 아, 내가 그때 잠시 알아봤던 그 곳이 그런 곳이었어? 그런 곳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걸 지나쳤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일신, 우일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 잘 안 합니다만 다음 주에는 다른 강사가 오실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책을 볼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른 강사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해서 내가 잘 되어 있거나 또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걸 나중에 보상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접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분들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10% 더 하는 습관. 10%라는 게 뭐 주관적입니다. 어떻게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곧 확신으로 바뀌고 나중에 가서는 존경심까지 생긴다.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존경심은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은 자기의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자존감에 해당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열정이 나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은 처음에는 그냥 자신감을 가지자.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사람 열정이 없습니까? 이렇게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강의를 해가지고 열정이 샘솟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강의 정도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정도지. 진짜 그 사람만의 내면에서 나올 수 있는 열정은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약속 이행에서 뭔가를 이겨봐야 돼요. 그걸 이겨봐야만 열정이 진짜 샘솟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그 열정은 아마 주먹 깍쥐고 밖에 나가다가 그냥 펴질걸요? 그 정도입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보다는, 그죠? 좀 더 실천력. 그래서 큰 꿈을 스스로 그 열정으로 세워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의 내 생각이니 미래의 큰 꿈을 미리 세워놓고 그 꿈을 현재로 들고 오면 된다. 그렇죠? 퓨처 셀프. 유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큰 꿈에 나를 맞추면 된다. 그냥. 전 그걸 믿습니다. 그냥 제 꿈을 큰 꿈에 맞춰서 지금 오늘 하루에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되면 그 한 발짝 내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숟가락 베푸는 거 없습니다. 자, 15문제.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해결책에 집중할 것인가? 자, 대부분 나는 해결책에 집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핑계를 찾고 해결책에 집중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을 받은 해결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성장으로 위한 도전이자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딱 던지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재수없게.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거든요. 먼저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헬스를 치면 근육이 나올 때도 근육이 찢어져서 근육이 커지듯이 모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내가 튼튼해, 제가 어디 가면 잘 서가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의장에 뒤에 서가지고 있죠. 서가지고 있는데 좀 앉아있어도 되거든, 솔직하게. 앉아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 서가지고 있느냐? 서 있는데 익숙해요. 서 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27년을 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서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장모님 댁에 갔는데 제가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앉아있는데 내가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서방이 좀 앉게 했는데, 그죠? 저 서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왜 서가지고 있지? 왜 서가지고 있을까? 앉으면 되는데. 왜 자꾸 서가지고 있을까요? 서서 강의를 많이 하고 주로 서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내가 익숙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뭡니까? 안 했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한번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목표를 딱 세우고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도전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딱 또 봉착되고 또 봉착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갈 곳이 딱 정해지면 이 문제는 해결책이 그냥 가서 왔다 붙어요. 이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해결책이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하다 보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덤비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날 나와서 노래를 좀 불렀는데 이걸 마이크를 피는 꼴 보니까 쌩얼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뺄까 싶어가지고 지금 빼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쌩얼로 노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끼고 하니까 강의를 할 때는 쌩얼이 이 생음악이 목소리가 좋은데 노래를 부를 때는 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가 녹음이 돼야 원래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를 녹음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노래하고 내 목소리가 따로 놀더라고요. 그렇게 녹음을 하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이제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러면 되겠지 생각, 그냥 목소리가 잘 전달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음악 저 멀리 틀어놓고 여기서 그냥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다른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음악실에 녹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실은 완전히 그 음악실 자체에서 녹음 기기가 바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기는 여기에서 녹음이 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이크가 스피커에 나와서 녹음이 되는데 이 생얼로 나오니까 노래 따로 목소리, 그죠? 목소리 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이것도 모를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저는 집중만 하면 해결책은 반드시 나온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목표 오늘 3가지 발표하셨는데 꼭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